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1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대단원으로는 지금 고려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통치 체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두 번째 통치 체제의 정비.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배청의 변청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배청의 변천 과정이 되는데, 고려의 지배청을 보면 첫 번째 지배청이 호족, 다음이 문벌 귀족, 다음이 무신, 다음이 금문 세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부로 이어지게 되죠. 특히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우리가 호족 집권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기 10에서 11세경에 호족들이 강력한 세력을 갖다가 여전히 형성하고 있었고, 이때 집권했던 왕들이 태조, 해종, 정종, 그리고 광종, 경종, 그리고 성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왕이 태조, 그리고 광종은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인데, 성종 때 많은 제도들이 드디어 기본적인 질서가 수립되고 제도가 완성이 되어져 가더라. 특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최성로의 도움을 받아서 최성로가 시무 28조를 갖다가 바쳤고, 이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유교 정치 질서 국가가 수립됐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성종 때 많은 제도들이 완성되거나 정비되었다고 했죠. 이때 완성된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오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갖다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통치 체제의 정비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볼 거냐? 중앙정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앙정치제도.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이성 육부제를 갖다가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이성 육부는 당나라에서 제일 처음 조직되었고, 즉 당에서는 삼성 육부로 운영이 되었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 중서성,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고려에서는 이 삼성을 이성으로 축소하여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서 문화성과 그리고 상서성이 있고, 그 밑에 육부가 이렇게 있는데, 중서문화성에서는 국가의 모든 업무에 다, 모든 국가 정책에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의 전반을 모두 다 관장하고, 여기에서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서문화성. 근데 중서문화성에서 이 업무가 심의하고 결정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하진 않겠죠. 그러면 실제 업무는 상서성으로 부여되고 나면, 이후에 상서성에서는 다시 각 업무에 맞게끔 해서 육부로 배분을 하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육부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육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부를 보면 이부라든지 병부, 호부, 형부, 그리고
예부, 공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실무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성과 육부로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중서문화성 안에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자 2품 이상입니다.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재신이라고 부릅니다. 재신이라 하고 3품 이하의 관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낭사라 부르는데 재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낭사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가장 크다는 틀은 중서문화성과 육부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서문화성에서 모든 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면 실전무는 상서성으로 부여되어 육부에서 실무행정을 담당을 하더라. 또한 중서문화성에서는 다시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재신이라 하고 3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 하는데 각각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더라.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국가를 갖다가 다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또 기구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다시금 중추원 안에서도 또다시 2품 이상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추밀이라고 합니다. 추밀이라고 3품 이하의 관료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성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약간 틀린데 2품 이상의 추밀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성선 같은 경우는 왕명 출납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왕명 출납의 업무를 담당하다. 그래서 왕의 명을 따라서 뭐 돈을 갖다가 출납하는 그리고 왕과 관련하여 군사 기밀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추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외에도 3사라는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여기서는 뭘 하느냐 국가 재정의 회계와 출납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한 의사대라는 기구를 두어 관리의 비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 부정부패가 있는지 감찰하는 관리 감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이 이성과 육부는 어느 나라의 것을 모방하여서 만들었다? 중국 당나라 제도를 갖다가 모방해서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중추원 3사 의사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송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이나 송나라 것을 갖다 모방했는데 이 외에도 고려반에 독자적인 해기구가 존재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2품 이상의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관료인 재신과 그리고 중추원의 2품 이상의 추밀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내용들을 갖다 회의하는 회의기구가 있었는데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입니다. 독자적인 회의기구로서 이 기관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로 해서 제추회의라고도 부릅니다. 앞글자를 짜서 제추회의라고도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도병마사라는 기구와 회의기구와 식목도감이라는 회의기구가 있더라. 주로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국외적인 내용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내용과 관련된 회의를 갖다가 주로 하게 되는데
주로 도병마사에서는 국방이라든지 군사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기구. 이에 비해서 식목도감은 제도와 그리고 시행 규칙 등을 제정하는 그러한 회의를 하는 기구가 식목도감이 되겠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중서문화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심의하고 논의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품 이상의 관리를 재신이라 부르고 3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 하더라. 그런데 이외에도 중추원이나 3사 의사대를 두어 국가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특히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중추원의 2품 이상을 추밀, 3품 이하를 성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재신과 추밀의 그 고려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독자적인 회의기구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앙정치제도를 봤으니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 중앙정치조직은 이성육부를 갖다가 기본적인 틀로 했다면 지방행정제도는 이 5도 양계를 갖다가 기본적인 틀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고려를 갖다가 보시면 자, 국경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전국을 몇 도로 나누었다? 전국을 5도로 나누었다는 거죠. 5도로 나눴다. 조선시대 때는 8도였죠. 근데 고려시대 때는 전국을 5도로 나누고 5도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 군, 현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5도는 어떤 구역이냐? 일반적인 행정구역에 해당됩니다. 행정구역에 해당되고 여기에 파견되는 관리가 뭐라 부르냐면 안찰사라고 부릅니다. 안찰사라고 부르더라. 전국을 5도로 나누고 여기에는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5도 밑에 하위 단위로 주, 군, 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특히 주군 현에는 5도에는 당연히 관리가 파견되는데 관리가 파견이 되는 지역이 있고 이에 비해서 주군현 중에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주현이라 부르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속현이라 하는데 고려시대 때는 주현과 속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았느냐? 이 속현의 수가 더욱더 많았다고 합니다. 속현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모든 전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혹은 중앙 집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고려 말로 이어지면 고려 후기로 점점 넘어가면 속현의 수가 줄어들고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속현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속현 같은 경우는 그럼 무방비로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지역을 관리하고 세금 같은 것들을 거두고 이러한 역할을 했느냐? 바로 향리라는 사람이 이 속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더라. 그럼 이 향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뜬금없이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봤다시피 고려의 초기 가장 먼저 집권 세력이 누구라고 했죠? 호족입니다. 호족. 근데 이 호족 중에서 과거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점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형성하게 되냐면 문벌 귀족을 갖다가 형성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이 호족 중에서 나는 그냥 지방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 권력을 바탕으로 지방을 그대로 내가
머무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지방에 그대로 머물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했던 세력들인데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향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 향리가 그래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을 다스렸다. 그 외에도 고려에서는 특수행정구역으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구역으로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차별 대우를 받았답니다. 세금을 갖다가 많이 낸다든지 혹은 국가에서 원하는 상품을 갖다가 만들다든지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곳이 향부곡소가 있더라. 이처럼 오도가 있었다면 이 외에도 또한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국경지역에 설치했던 게인데 이쪽에 설치됐던 게 북계, 여기에 설치됐던 게 동계가 되겠습니다. 북계 같은 경우는 그란족과 여진 쪽에 침입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 동계 같은 경우는 외국의 침략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경우인데 이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양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계라고 부르고 이 양계는 당연히 어떤 구역이냐? 군사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양계는 관리가 누가 파견되냐면 병마사라는 사람이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방행정제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군사제도를 봅시다. 세 번째 군사제도.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그리고 지방군으로 나뉘어집니다. 중앙군은 다시 2군 6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2군은 주로 왕을 갖다가 호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실점 되겠죠. 다음에 6위 같은 경우는 수도를 갖다가 방어를 하거나 국경을 방어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오늘날로 치면은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중앙군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이에 비해서 지방군 같은 경우는 다시금 주진군과 그리고 주형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진군은 양계를 갖다가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계를 방어하고 주형군 같은 경우는 오도를 방어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봅시다. 고려시대 때는 관리가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과거제도가 있겠죠. 과거제가 있고, 다음으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바로 엄서라는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먼저 과거제를 보면 과거제는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과 그리고 잡과 그리고 성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과는 시험이 보면 크게 제술과와 그리고 명경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면 제술과는 어떠한 시험을 치르는 곳이냐면 여기는 문학적 재능을 갖다가 뽑는 것입니다. 문학적 재능을 시험 과목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문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명경과 같은 경우는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갖다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유교 경전을 갖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혹은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된 시험을 쳐서 여기서 합격을 하면 문관이 되는 겁니다. 문관이 되는 거고, 작가 같은 경우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기술관을 갖다가 뽑는 시험이 될 것이고, 성과 같은 경우는 성녀를 갖다가 뽑는 시험에 해당하겠다. 고려시대 이 과거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보시면 보다시피 문과, 작과, 성과인데 뭐가 없죠? 특징 중에 하나가 무과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더라. 무과가 없다는 거.
이에 비해서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음서라는 제도인데, 음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왕족이나 그리고 공신의 후손, 공신은 공이 있는 신하를 말하겠죠. 공을 갖다가 쌓은, 혹은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되는 제도입니다. 임명되는 제도이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높은 관직에 자제거나 뭐 왕족이거나 이러면 바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이 음서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한번 5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게 되면 이후에 그 자손들은 대대도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특권이 있고, 고려 사회를 갖다가 귀족 사회라고 부르는데, 왜 귀족 사회라고 부르냐면 이처럼 능력보다는 이러한 귀족들의 특권을 부여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 사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제도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관리 등용제도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문벌 귀족들이 집권하던 시대, 그리고 무신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